너 바보야? 네? 또 왜 그래요? 내가 밥에 콩 넣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정말 같이 몇십 년을 넘게 살아도 밥 하나 제대로 못해? 아니, 그럼 좋게 말로 하면 되지. 아침부터 자기 부인한테 바보니 어쩌니 그런 막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저히 안 되겠네요. 나 이제 그만둘래요. 뭐? 대체 뭘 그만두겠다는 거야? 당신 식모살이, 이 지긋지긋한 종살이 그만두겠다고요. 60대 정정숙 씨는 은퇴하고 폭력적으로 변한 남편 때문에 점차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정 씨의 삶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숙 씨, 정숙 씨가 내 마음만 받아준다면 저는 정말 뭐든 다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 다른 건 몰라도 제가 한 말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정 씨의 남편은 아이러니하게도 연애 당시 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자상한 남자였습니다. 정말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겠다면서 매혹적인 말들을 흘렸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거짓부렁이었습니다. 결혼 직후 신혼여행지인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남편은 정 씨를 향해 대뜸 조소를 날렸습니다. 너 이제 어쩌냐?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한 번도 정 씨에게 너라고 부른 적이 없었기에 정 씨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뭐가요? 너 말이야. 이제 나랑 결혼식까지 올렸으니 맨날 밥 짓고 집에서만 살아야 할 텐데 어쩌냐는 말이야. 네? 그게 무슨... 당황하던 정 씨에게 남편은 징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마음 비우고 살아. 내 신세가 원래 이렇구나. 내 팔자가 원래부터 종살이할 팔자였구나 하고 말이야. 그리고 남편은 자기의 말을 정말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밥 차려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곧바로 밥을 차리게 했고 오늘은 반찬이 왜 이래? 하루 종일 집구석에서 놀고 먹는 주제에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야? 밥상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유일한 미덕이 있다면 술과 도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흠이 있다면 계집질을 무척이나 좋아했다는 거였죠. 당신 또 출장을 가요? 회사에서 가라는데 뭐 어쩌겠어? 아참, 내가 어제 사놓으라고 한 건 제대로 포장해 왔지? 남편이 정씨를 시켜 포장하라고 한 것은 백화점에서 파는 고급 스카프였습니다. 여기요. 잘했어. 그럼 갔다 온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정씨의 손에서 포장된 스카프를 뺏어갔습니다. 남편이 떠나자 정씨는 그대로 현관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카프는 누가 봐도 다른 여자에게 선물할 용도였거든요. 잠시나마 혹시 나한테 주는 선물일까 기대한 내가 바보지. 그렇게 정씨의 젊은 날은 지나갔고 꽃다운 청춘도 가슴이 설레는 연애 감정도 없이 그렇다고 대단한 모험담도 없이 그저 생활비를 무기처럼 휘두르는 남편의 강압에 맞추어 살아갔습니다. 상황의 변화는 남편이 퇴직을 하면서부터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자유로구먼. 지긋지긋한 회사도 안녕이야. 남편은 들뜬 목소리로 퇴직을 알렸지만 정작 얼굴 한구석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엿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즈음 남편은 바람 피우던 여자들과 연락이 다 끊기고 남은 거라고는 정말 정씨뿐이었거든요. 물론 정씨 마음 또한 무거웠습니다. 남편이 말하는 그 자유라는 것이 온전히 자신의 몫으로 돌아올 것임을 예감했거든요. 퇴직 첫날부터 남편은 하루 세끼 모두 집에서 밥만 축내는 삼식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봐, 오늘 아침은 뭐야? 계란찜 좀 해줘. 아, 그리고 된장국도 아침부터 든든하게 먹어야지. 도대체 뭘 하려고
아침부터 든든하게 쳐드시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 씨는 익숙한 듯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야, 오늘따라 밥이 달구만. 정 씨는 아무 말 없이 식탁 근처에서 옷 다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밥 먹는 게 꼴 보기 싫으면 정 떨어진 거라고. 정 씨는 그날따라 남편이 밥을 먹는 꼴이 후루룩 짭짭대는 소리가 듣기 싫었고 이미 애진작에 떨어진 줄 알았던 정이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점심 메뉴를 물어볼 새도 없이 남편은 이어 말했습니다. 점심은 미역국에 고등어구이에. 요즘 비린내가 당기더라고. 말을 마친 남편은 이를 쩝쩝대며 팬티만 입고 거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누워서 툭 튀어나온 배 아래에 리모컨을 놓고 TV만 쳐다보았죠. 정 씨의 입에서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봐, 물 좀. 물 정도는 당신이 갖다 먹을 수 있잖아요. 당신이 부엌에 더 가깝잖아. 빨리. 한숨을 쉬며 물을 갖다 주고 나면 잠시 후에 이봐, 거기 리모컨 좀 주워줘. 떨어졌어. 아이고, 여기 에어컨 좀 틀어줘. 덥다고. 진상도 정도껏 부려야지. 정 씨는 점점 자신을 올가매는 남편이 지겹고 마치 하루 종일 바퀴벌레랑 같이 사는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정 씨의 일상은 남편의 보조를 맞추는 것에 완전히 잠식되어 버렸고 화장실 가는 시간조차 쪼개어 써야 했죠. 이봐, 커피 좀 다와. 커피 심부름까지 시키는 꼴에 정 씨의 얼굴에 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아니, 다 큰 어른이 커피도 못 타 먹어요? 그래, 몰라. 그러니까 빨리 타줘. 당신은 타 먹을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안 타 먹는 거잖아요. 아니야, 그건 대충 다 먹은 거지. 당신이 타주는 게 더 맛있다고. 비율이 딱 맞잖아. 정 씨는 한숨을 내쉬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깥 세상이 보였습니다.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과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카페까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정 씨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앞으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차라리 어디 섬에 팔려가는 게 낫지. 자기를 어디 동네 몸종 취급하는 인간의 비위를 남은 생을 소진하면서까지 소모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그때까지 정 씨는 여전히 남편과 함께하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일단은 용기를 내서 타협을 해보려 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도 퇴직을 했고 시간도 어느 정도 나니까 가사 일을 도와주면 안 될까요?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든 게 많아요. 조심스레 꺼낸 말이었지만 남편은 TV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군소리 없이 잘 해왔으면서 대체 뭐가 문제야? 그냥 계속하면 되지. 내가 퇴직금 받은 거 다 가족을 위해 쓰는데 그 정도 해주는 게 대체 뭐가 그렇게 힘들어? 남편의 말에 정 씨가 기가 차고 눈앞이 핑핑 돌았습니다. 그래도 이 인간이 그동안 자신의 수고를 어느 정도는 고맙게 여기는 줄 알았는데 정말로 자기를 몸종 취급하는 투로 말했으니까요. 평생 남편에게 제대로 대들어본 적이 없어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마다 손발이 떨렸지만 그래도 용기를 쥐어짜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회사 다닐 때는 그래도 내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었는데 이젠 하루 종일 당신 시중 들어야 하잖아요. 내가 뭘 하기도 전에 하루가 다 가버리고요. 아니, 당신이 뭐 할 게 있다고 그래? 나랑 TV나 보면서 편하게 있으면 되잖아. 정 씨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점점 염증을 느꼈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 끊임없는 시중과 요구사항들. 자신은 단지 남편의 종이 아닌데 그 사실을 남편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편하게요? 당신이 계속 나한테 커피 타와라, 에어컨 틀어라, 물 가져와라.
이리저리 부려먹으면서 대체 어떻게 편하게 있으라는 건데요. 아, 정말? TV를 보느라 누워있던 남편이 눈을 부라리면서 똑바로 앉았습니다. 마치 정씨를 위협이라도 하려는 듯 가슴을 폈지만 그래봤자 뒤룩뒤룩 찐 뱃살이 보기 싫게 부각될 뿐이었습니다. 이봐, 내가 일한 돈으로 지금까지 편하게 살았잖아. 그 정도 해주는 게 뭐가 그리 힘들어? 정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의 말들을 통해서 그가 자신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너무나도 명확히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이 있는 거잖아요. 맨날 당신 수발만 들고 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을 해도 계속 대꾸를 하네. 벽에 대고 말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일단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으니 자리를 피하려는 정씨의 뒤통수에 남편의 말이 날아들었습니다. 비웃음이 가득한 투였죠. 인생은 무슨? 자기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무슨 인생 타령이야. 그냥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그게 자기 인생이니까. 정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나의 인생이라니. 정말 남편은 자신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정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워서 시끄럽게 울려대는 남편의 코골이 소리가 너무나 듣기 싫었습니다. 듣기 싫어 죽겠네, 진짜. 정씨는 결국 이불을 걷어내고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새벽 2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정씨는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창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인간의 말대로 이게 정말 내 인생일 리 없어. 이렇게 살기는 싫다고. 머리를 움켜쥐고 두 눈을 꾹 감았습니다. 아무리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해봐도 감은 눈에는 어둠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봐도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어야 해. 나 혼자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정씨는 머릿속으로 자신이 가진 것들을 세어보았습니다.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온 그녀에게는 따로 모아둔 비상금 300만 원 외에는 뭐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퇴직금, 연금도 모두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집도 차도 남편의 명의였습니다. 내가 뭘 했지? 평생 뭘 한 거지? 답답함이 치밀었습니다. 정말 남편의 말대로 자신이 그가 시키는 대로만 살았던 것 같았죠. 소파에 기대려 쿠션에 손을 얹던 정씨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소파 겉면에 하루 종일 누워있던 남편의 찐득한 기름이 묻어났거든요. 아으, 정말 싫어. 남편의 땀과 피지가 스며든 소파의 감촉이 몹시나 혐오스러웠습니다.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곳으로 가고 싶었지만 어디를 가도 남편의 흔적이 없는 곳은 없었습니다. 거실 구석구석에는 남편의 담배꽁초가 담긴 재떨이는 물론 TV 리모컨, 여기저기 벗어놓은 양말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으로 가보니 남편의 취미 물건들과 옷가지들로 가득했습니다. 하다못해 베란다에도 남편의 낚시 도구와 골프채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 다니던 정씨는 정작 자신의 공간 하나 찾을 수 없자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 망할 놈의 집구석에는 어떻게 된 게 내 자리 하나 없어. 결국 정씨는 작은 방 구석, 평소 화장대로 쓰던 자그마한 간이의자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서랍장을 뒤적이다 발견한 오래된 사진첩을 무심코 펼쳐봤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이 부시게 환하게 웃고 있는 20대의 자신은 지금과 달리 꿈과 희망에 가득 찬 눈빛이 돋보였습니다. 나도 이럴 때가 있었는데. 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지? 정씨는 사진첩을 무릎에 올려놓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단지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이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절망감, 그리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자신의 현실을 깨달은 뒤에 오는 무력감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정말 이대로 종살이만 하다가 죽을 수는 없다고. 정 씨는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앉아있는 그녀의 어깨는 작아 보였지만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뭐라도 해야겠어. 이대로 있다간 정말 미치고 말 거야. 그날 밤 정 씨는 결심을 했습니다. 별다른 계획은 없었지만 일단 집 밖으로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버티고 새벽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움직여 볼까. 정 씨는 무슨 일을 하든 남편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국과 몇 가지 밑반찬을 챙겨놓고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점심은 라면 끓여 드세요. 냉장고에 김치 있어요. 저녁 전에 돌아올게요. 메모를 남기고 정 씨는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위해 단장하는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집 현관문을 닫는 순간 가슴속에 묘한 희열이 일었습니다. 근처 주민센터로 향하는 길은 상쾌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싱그러웠고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주민센터에 도착한 정 씨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혹시 제가 배울 만한 강의 마련 같은 건 없을까요?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친절하게 복지과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복지과에서 만난 젊은 여직원은 정 씨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평생 집에서만 살았거든요. 이제라도 뭐 배울 게 있을까 해서요. 여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책상 위에 팸플릿 하나를 건넸습니다. 50 플러스 센터라고 들어보셨어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특히 조리 관련 교육도 있고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요. 정부 지원금이요? 네. 주요 지원은 요리 관련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가정주부로 오래 지내셨다면 경험을 살려서 조리사 자격증도 취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교육을 다 받으시면 소규모 창업 지원금도 드립니다. 정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평생 해온 요리로 돈을 벌 수 있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정말요?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여기 신청서 작성해 보시겠어요?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과정이 있어요. 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까지. 오래간만에 오직 자신만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기분에 묘한 흥분감마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주민센터를 나오는 정 씨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한 줄기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 씨는 오랜만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집 앞에 다다르자 희망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남편의 고함이 들려왔거든요.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배고파 죽겠는데. 정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분 좋던 하루가 순식간에 망가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밥 해놓고 메모도 남겼잖아요. 무슨 메모? 난 못 봤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정 씨는 자기도 모르게 황급히 부엌으로 들어가며 물었습니다. 라면 끓여 드시라고 했는데요. 내가 어떻게 라면을 끓여? 물 맞출 줄도 모르는데. 정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 큰 성인 남자가 라면 물 하나 맞출 줄 모른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하기 싫은 것을. 핑계도 뭐 저런 핑계가 다 있나 싶었죠. 아니, 물 맞추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럼 지금껏 뭘 하고 있었는데요?
TV 보고 있었지. 동물 다큐멘터리 하길래. 거실을 보니 TV에서는 하이에나들이 사냥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배를 문지르며 불평했습니다. 빨리 뭐라도 해줘. 배고파 죽겠다고. 정 씨는 냉장고에서 라면을 꺼내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팔뚝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정말 밥상이라도 뒤엎고 싶었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라면이 다 익자 정 씨는 그릇에 담아 남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남편은 허겁지겁 라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후루룩거리며 국물을 들이켜는 모습이 꼭 TV에서 보던 하이에나 같았습니다. 잘도 먹네. 정 씨는 라면을 개걸스럽게 먹어 치우는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입가에 국물을 흘리며 후루룩거리는 모습이 정말 짐승 같았죠. 숟가락을 쥔 손가락마다 씻지 않은 기름기가 번들거렸고 흘러내린 배 위로 라면 국물이 떨어지자 대충 손으로 닦아내는 꼴을 보니 속에서 메스꺼움이 올라왔습니다. 자기 앞가림도 알아서 못하는 어른이라니. 60년을 살아오며 저렇게 무능한 사람은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종처럼 부려 먹으면서도 물 한 그릇 데울 줄 모른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혼자 밥 챙겨 먹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 대체 무슨 자격으로 자신을 깔보고 있었던 건지 갑자기 모든 게 우스워졌습니다. 저런 인간한테 내 젊음을 바치고 있었다니. 나도 정말 바보구나.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 인간은 자신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텐데 그걸 모르고 자신을 종처럼 부려먹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는 건지 지금까지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아, 잘 먹었다. 이봐. 냄새 나니까 이거 좀 가져가서 치워. 라면 그릇을 비운 남편은 이제 다시 소파로 돌아가 드러누웠습니다. 정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릇을 치웠지만 마음속으로는 그의 무능함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50플러스 센터에서 배울 요리 실력으로 자신만의 가게를, 아니 자신만의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죠. 저 사람 없이도 살 수 있어. 정 씨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닌, 남편에 대한 불만도 아닌, 오롯이 자신의 미래를 향한 담담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 씨는 틈틈이 50플러스 센터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시간표를 짜고 가방에 교재를 챙기는 일조차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어색하시겠지만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해요. 저는 여러분의 강사 박지혜입니다. 첫 강의를 시작한 젊은 강사는 밝은 미소로 수강생들을 맞이했습니다. 정 씨는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메모를 하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본적인 요리 위생부터 칼 다루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자, 이제 야채를 써는 연습을 해볼게요. 감자부터 시작할게요. 강사가 감자 써는 시범을 보여준 후 수강생들은 각자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평생 부엌에서 살아온 털과 칼질은 익숙했습니다. 그저 자기 식구들의 밥상을 위해서만 쓰던 솜씨를 이제는 직업으로 만들 생각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그런 정 씨의 칼질을 보던 강사 지혜가 이내 멈추어 섰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모두 이쪽으로 와보세요. 강사가 정 씨 앞에 서서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빠르시네요. 정확도도 완전 프로 수준이세요. 다른 수강생들도 정 씨 옆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정 씨가 썬 감자는 일정한 두께로 쌓여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것보다 3배는 더 많았습니다. 제가 평생 부엌에서만 살아서 할 줄 아는 건 이런 것뿐이에요. 일반인분 중에 어머님만큼 손 빠른 분은 처음 봐요. 이런 건 타고나야 하는 건데. 정말 대단하세요. 처음 듣는 칭찬에 정 씨는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당연하게 여겨온 일상이 알고 보니 특별한 재능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정 씨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여전히 TV 앞에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아, 동네 한 바퀴 돌고 왔어요. 다행히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미리 음식을 잔뜩 해놓은 덕분이었죠. 오히려 그 즈음부터 남편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옛 고향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나 친구들 만나고 올게. 네, 알았어요. 저녁은요? 그쪽에서 먹고 올 거야. 신경 쓰지 마. 처음엔 하루 이틀이었지만 점차 남편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술 마시는 재미에 완전히 빠져든 것입니다. 정 씨는 그 시간이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마음 편히 센터에 다니고 집에 와서도 요리 연습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강사지혜는 언제나 정 씨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재능이 있으세요. 이번 창업 지원금 신청 꼭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할게요. 3개월이 지나는 동안 정 씨는 더 많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야채를 자르고 고기를 손질하고 소스를 만드는 모든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복잡한 요리법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가정식 반찬이 정 씨의 장기였습니다. 심층 과정에서도 그녀의 손은 마치 기계처럼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창업 지원금이 승인됐습니다. 축하드려요. 그렇게 강좌를 무사히 마치고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 정 씨는 가게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센터 근처 작은 상가의 구석진 곳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정도면 보증금과 월세가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중개인과 함께 돌아보며 정 씨는 이미 머릿속으로 인테리어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고민이 밀려왔습니다. 가게를 오픈하면 그 다음이 문제인데. 남편이 알면 아마 난리가 날 거야. 지금이야 남편이 친구들과 돌아다니는 재미에 빠져 있지만 다시 한가해지면 정 씨에게 삼식이 짓을 할 게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식모 노릇은 하고 싶지 않아. 불가능하기도 하고. 교육 과정 동안 정 씨의 손놀림만이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보다 젊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그들의 눈에 담긴 희망을 보면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기분이었죠. 마치 내가 살아난 것만 같았달까요. 그날 밤 정 씨는 침대에 누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은 코를 고느라 정신이 없었죠. 아예 이혼을 해버릴까? 남편의 외도 증거는 충분히 모아둔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예전부터 바람을 자주 피웠고 심지어는 남편과 바람을 피웠던 여자 중 하나가 남편에게 앙심을 품고 정 씨에게 먼저 연락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 안전만 보장해준다면 그 인간 고소하는 거 나도 도울게요. 기가 찬 제안이었지만 그 여자의 번호는 여전히 정 씨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남편을 몰아붙이는 게 과연 최선일지 정 씨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런 고민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정 씨는 가게 자리를 둘러보고 지친 몸으로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이봐. 어디야 지금? 남편의 목소리는 술에 잔뜩 취해 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말투는 평소보다 더 거칠었죠. 집에 가는 중이에요. 왜 그래요? 지금 친구들 몇 명 데리고 집으로 갈 테니까 술상 차려놔. 지금요? 아니, 벌써 10시가 넘었는걸요? 그게 뭐가 어때서? 서방이 술상 차리라고 하면 차리는 거지. 빨리 준비해. 우리는 이미 근처에 다 와 있으니까. 멋대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뭐야 대체 이 인간은. 정 씨는 어이가 없었지만 이미 수십 년간 길들여진 발걸음은 자기도 모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 씨는 서둘러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내 신속하게 안주를 준비했습니다. 계란찜, 두부김치, 간단한 볶음 요리 몇 가지를 마련했습니다.
요리 강좌에서 배운 기술이 이런 곳에서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자자, 들어와. 어서들 오라고.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고 남편과 그의 친구들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취기가 오른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남편의 친구들 중 몇몇은 정 씨와 구면이었습니다. 정 씨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죠. 어서 오세요. 술상 차려놨어요. 남편은 거실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마치 자기가 대단한 위인이나 왕이라도 된 것처럼 굴었죠. 친구들도 주변에 둘러앉았습니다. 자, 술 좀 가져와 봐. 정 씨는 소주병과 안주를 테이블 위에 차렸습니다. 친구들은 금방 술잔을 들고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야, 넌 복 받았다. 정숙 씨 같은 와이프가 있어서. 한 친구가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아직까지 이렇게 술상도 깔끔하게 차려주고. 요즘 우리 마누라는 내가 말을 걸어도 대꾸도 안 한다니까. 조광지처지 뭐. 남편은 취기가 오른 채로 우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정 씨를 향해 입을 살룩거렸습니다. 정 씨는 그 표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들 앞에서 정 씨를 깎아내려 자신을 높일 때 나오는 남편의 버릇이었죠. 조강지차는 무슨? 저 여자가 얼마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정 씨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남편은 무도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기도 이제 자기 인생을 좀 살고 싶다는 거야. 내가 30년 넘게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그 은혜는 모르고 말이야. 야, 그만해. 와이프 앞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친구들이 남편을 말리려고 했지만 취한 남편은 잔뜩 흥분의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내가 왜 그런 말을 못해? 지금껏 내가 먹여주고 재워준 은혜는 모르고 이제 와서 자기 인생을 찾다니?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니까. 부엌에서 그 말을 들은 정 씨의 손에서 접시가 떨어졌습니다. 요란한 소리에 모두가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도와드릴까요? 남편의 친구 중 한 명이 놀란 얼굴로 정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꿈쩍도 않고 있더군요. 정 씨는 애써 괜찮다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저는 먼저 방에 들어가 있을게요. 정 씨는 미소를 지으며 깨진 그릇을 주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조용히 울고 있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너 아까 와이프한테 너무 심했다. 말이 너무 과했어. 뭐가? 내가 뭘 잘못 말했는데? 식모 취급에다가 짐승이라니. 아무리 그래도 와이프한테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왜? 솔직히 말한 거지. 내가 평생 벌어다 먹여 살렸는데 이제 와서 자기 인생이니 뭐니? 우스워서 정말. 친구들의 타박에도 남편은 조금도 반성의 기미가 없었습니다. 너 그러다 나이 들어 버림받는다. 진짜로 이혼하자고 하면 어쩔래? 그 말에 남편이 어이가 없다는 듯 크게 웃었습니다. 저 여자가 쟤까짓 게 어디 감히 나한테 이혼을 요구하겠어. 오히려 이혼이라도 해주면 땡큐지. 내가 벌어온 돈에 비하면 저 여자가 한 집안일은 그냥 동네 똥개값도 안 돼.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소에도 정 씨를 그처럼 생각하는 것은 이미 알았지만 그대로 그런 잔혹한 진실을 다시 들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자꾸만 문틈을 비집고 칼날처럼 아픈 말들이 정 씨의 심장을 헤집었습니다. 정 씨는 베개를 꼭 껴안고 어두운 방 안에서 눈물로 다짐했습니다. 이혼하자. 이혼할 거야. 나를 동네 개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사람과 더 이상 함께 살 수는 없어. 그동안 이혼을 주저했던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던 시간들이 물거품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참 후 남편의 친구들이 돌아갔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은 거실 소파에 드러누워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서랍에서 담요를 꺼내 남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잠든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더 이상 분노가 차오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직시하면 화가 날 줄 알았는데도 말이죠. 오히려 무감각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았죠. 이제 남편으로부터 떨어질 일말의 정조차도 바닥이 났다는 것을요. 사람이 겉만 늙었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구나. 남편은 하찮은 인생을 사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나이만 들었을 뿐 인생의 지혜는 전혀 없는 허울뿐인 존재. 정 씨는 이제 그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 씨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남편의 해장국을 끓였습니다. 남편은 주춤주춤 거리며 나왔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기억나는지 정 씨의 눈치를 살피는 듯 했습니다. 냄새가 좋네. 남편이 공연한 헛기침을 하면서 식탁에 앉아 정 씨는 아무 말 없이 북엇국만 떠서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옷을 챙겨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어디가? 남편이 쭈뼛대며 물었습니다. 볼 일이 있어요. 점심은 알아서 드세요. 간결하고 담담한 대답이었습니다. 정 씨는 더 이상 미련이 없었습니다. 가게 자리를 알아보러 가는 길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 씨는 착실하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원금으로 가게 자리도 계약하고 인테리어도 마쳤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분리된 공간에 간이 침대를 놓아 거처로 삼을 공간도 마련했죠. 이제 준비는 다 끝났어. 남편에게 이별을 고하기로 한 밤. 그 밤에도 남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정 씨는 이미 자신의 짐을 모두 챙겨놓은 상태였죠. 작은 캐리어 하나와 등가방 하나. 살면서 소유한 자신만의 물건이 이렇게나 적다는 사실이 서글펐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서 그동안 남편에게 당했던 모든 억울한 일을 적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쓰다 보니 그런 긴 글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 하소연 자체가 시간 낭비네. 정 씨는 쓰던 종이를 구겨버리고 새 종이에 간결한 용건을 적었습니다. 그동안 오래도록 신세졌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서로 신세질 일이 없도록 하렵니다. 당신 말대로 귀중한 퇴직금은 스스로를 위해 오롯이 쓰세요. 또한 이래도 퇴직이 있듯 나도 당신을 위한 종살이에서 퇴직을 하려 합니다. 당신에게 이혼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테이블에 이혼 서류를 놓고 갑니다. 아래에 적어놓은 날짜에 맞춰서 가정법원 1층 로비에서 만납시다. 편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정 씨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30년 넘게 살았던 집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아쉬운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정 씨가 오픈한 가게의 이름은 정간의 한식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깔끔한 외관 그리고 정 씨가 직접 쓴 메뉴판이 특징이었죠.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넉넉한 인심과 저렴한 가격 그리고 정성 들인 맛 덕분에 점차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이 반찬 너무 맛있어요. 어디서 사오세요? 사오는 게 아니라 직접 담가요. 진짜요? 어쩐지 우리 엄마가 해주는 맛이 나더라니. 손님들의 칭찬은 정 씨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가게 한쪽에 마련한 작은 침대에서 잠을 자며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강행군이었지만 정 씨는
하루하루가 보람찼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오롯이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생 사는 맛이구나. 이게 생생지락이라는 거구나. 그렇게 보람찬 삶을 살던 정 씨는 가정법원에서 남편과 만나기로 한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서 전화 한 통 없었기에 과연 나올지가 의문이었지만 정 씨는 약속 시간에 맞춰 가정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당신, 그리고 마주한 것은 정 씨의 남편이었죠. 놀랍게도 먼저 와서 자리하고 있더군요. 정 씨는 남편의 모습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삐뚤게 맨 넥타이, 누렇게 색이 바랜 와이셔츠까지 아내의 손길을 받지 못한 남편의 모습은 추레하고 어설픈, 그저 길을 지나가다 보면 의례 보게 되는 노인의 그것이었습니다. 정 씨 또한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그녀의 변화는 정반대의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힘없이 굽어있던 등은 이제 팔팔하게 펴져 있었고 오랜 수발의 고통으로 탁해져 있던 눈빛에는 이제 안광이 돌았으니까요. 그런 정 씨의 변화를 남편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많이 변했네. 길 가다 마주치면 못 알아봤겠어. 당신도요. 그동안 연락도 없길래 오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연락을 할 수가 없었어. 남편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고. 부부의 연이라는 게 무엇인지 남편과 짧게 말을 섞었을 뿐인데 쓸데없이 가슴이 울렁였습니다. 나 없으면 넥타이 하나 제대로 못 매냐며 타박하고 싶다가도 그렇게 날 핍박하더니 속이 어떠냐고 얼굴에 침을 뱉고 싶기도 했습니다. 망설이던 둘 사이에 햇빛이 한 줄기 비추었습니다. 빛의 줄기가 마치 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선을 긋는 것 같았습니다. 둘의 접수 번호를 부르는 알림 소리가 울려 퍼졌고 주저하던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말이야. 우리 저 안에 들어가기 전에 대화라도 한번. 남편의 말이 정 씨의 발치에 다다를 즈음 정 씨는 발을 돌려 사뿐히 그것을 들여밟고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따스한 햇살빛이 정 씨가 나아가는 길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